미사일 생산 속도, 뭐 탱크 생산 속도, 이 생산 속도가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른 나라거든요. 아하. 50% 올랐어요, 2주 만에. 아. 엔비디아보다 더 많이 올랐어. 중국, 한국, 일본인데 중국은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첩보를 좀 들었다. 큰 돈 불려서 이렇게 만들어주길 원하지만 애들한테 제일 좋은 교육은 결국은 중국이랑 미국이랑 한판 붙어야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아요. 와.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금 오로지 대만밖에 관심이 없어요. 아. 칠 거냐 안 칠 거냐, 3년 뒤냐 아니냐, 요것만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칠 거냐인데 무섭다. 지금 보면 바둑 싸움이에요. 돌 두듯이. 이번에 그 인도랑 파키스탄 싸운 것도 중국의 진출 제일 1번이 파키스탄이에요. 중국은 파키스탄을 무조건 문을 열어야지만 그 다음에 아프리카 무역로가 열리든 중동 무역로가 열려요. 이야, 막고 있거든요. 어차피 뭐 그 남중국해라던가 말라카 해협, 말레이시아 해협은 미국이 막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파키스탄으로 우에서 들어가는 길이 열려야 되거든요. 계속 길을 하나씩 막는 거죠. 계속 중국이 뛰쳐나올 수 있는 진출로를 다 막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나올 수 있는 길은 대만밖에 안 나오잖아요. 아하. 지금 무기 체계 보시면 드론이 굉장히 엄청난 역할을 하거든요. 단순히 드론이 한 대, 예전에는 한 사람이 한 대 조정했는데 그게 아니라 AI가 1000대 만 대를 지휘하는. 이야. 네, 이제 지금 뭐 뉴스에서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공모함도 옛날 그냥 그런 항공모함이 아니라 드론을 태우는 항공모함들이 이야. 무인으로 운영되면서 대박이다. 드론을 띄우는데 스타크래프트처럼 AI가 알아서 전투하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 제일 무서운 게 이 전쟁에서 사람이 안 죽어요. 그러면 지도자 입장에서는 사람을 죽인다라는 그런 도덕적인 죄책감이 없어져요. 기계와 기계의 싸움이 벌어져요. 그럼 이 전쟁이 과연 다자질까 안 하려고 서로 의도할까? 진짜 테크의 뭐 싸움이네, 뭐 진짜. 그때부터는 못 멈추는 거죠. 100년 전쟁 가는 거죠. 이제 뭐 중국의 그 저가로 찍어낼 수 있는 드론 생산력으로 싸울 거냐, 미국의 그 하이테크 AI 기술로 이렇게 버틸 거냐, 이 싸움인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후회했던 게 2차 대전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어마어마한 생산력이었어요. 그냥 스타크래프트 지금 저그 같은, 그러니까 막 탱크가 막 2만 대씩 찍혀서 나오니까, 그 유럽에서는 말도 안 되는 생산력이 미국에서 다 나오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끝도 없이 탱크랑 전투기에 쏟아지는데 어떻게 지겠어요? 이기겠죠. 근데 지금은 제조업이 중국으로 다 넘어가는 바람에 중국에서 끝도 없는 생산 시설이 나오면서 그 중국의 수많은 자동차 회사가 전쟁이 나면 전시에 탱크 회사로 바뀌겠죠. 뭐 드론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되면은 그 생산력을 미국이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트럼프고 바이든이고 리쇼링 하고 하는 이유가, 미국은 왜 생산 능력이 없지? 왜 우리가 군함을 못 만드는 나라가 돼버렸지? 그러니까. 이게 된 거죠. 근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북한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견제하기 위해서 미사일 생산 속도, 뭐 탱크 생산 그러니까. 속도, 이 생산 속도가 전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빠른 나라거든 거예요. 아하. 그럼 만약에 근데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중국으로 달라붙는 순간 미국도 골 때려버리는 거죠. 군수물자 생산 기지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건 생각 못했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한테 잘해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막 근데 트럼프 이 새끼 왜 그래? 못할 거예요. 말만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겉으로만 세게 나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시간 지나고 나면 한국이 불리한 조건은 아닐 거라 보는 거죠. 좋다, 지리적으로도. 예. 대표님, 그러면 예. 너무 재밌는데? 대표님, 그러면 전쟁이 더 커지면 방산 산업도 커지겠네요. 국장에서 유망한 기업이 어디 있을까요? 자, 진짜 저희가 2주 전에 만났으면 풍산이라 했을 거예요. 아, 왜 2주 만에 닫혔어요? 50% 올랐어요, 2주 만에. 아, 1주 만에 올랐어요, 1주. 그냥 풍산을 보면서 그냥 저평가를 좋아하는데, 대박.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제가 23년 1월에 강의할 때 5만 원일 때 이거 괜찮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 얘가 제일 그니까. 수혜 기업이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계속 오르더니 제가 30만 원인가 할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창원 공장을 직접 갔어요. 그때 분위기가 뭐였냐면 거기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러고 주가는 여기가 한계가 아닐까. 지금 그거 찍고 지금 반년 됐거든요. 97만 원이에요. 이야. 방산이 주가가 무시무시하게 올라요. 미쳤다. 나 몰라. 그러니까 엔비디아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근데 막상 전쟁 보면은 뭐 자주포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포탄 날리는 게 아직은 주력이에요. 아무리 드론이 날고 긴다 치더라도 그래서. 포탄을 어마어마하게 소비하는, 그 예전에 그 뭐더라, 전쟁을 했더니 한 명을 6.25 때 전쟁 죽이는데 총알이 얼마 필요했냐면 한 포대가 들어갔대요. 아. 무서우니까 뭐 이렇게 쏘는 거지. 아. 이렇게 쏘는데 당연히 안 맞죠. 그러니까 미사일도 마찬가지 뭐냐면 무서우니까 쏘는 거예요. 그냥 재고 낭비하면서 막 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어마어마한 소모품이 되는 거고, 그 155mm 포탄부터 시작해서 포탄 쪽은 풍산이 꽉 잡았는데 PER이 7배인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야. 기장 거기 그 반여동 재개발, 부산 재개발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풍산 공장에 이전하더라고요. 그럼 딱 봐도 이거 증설할, 공장 이전하는 게 증설할 건데 물어보니까 맞대요. 근데 주가는 왜 이렇게 안 오르지? 그래서 제가 2번 정도 강의했어요. 6개월마다 풍산 괜찮다 너무 재밌다, 했는데 너무 재밌다. 더럽게 안 올라요. 그래서 내가
내가 틀렸나? 진짜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 오를 수밖에 없는데 안 오르. 그러다가 이번 일주일 만에 50%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나 그랬구나. 그러니까 멋있다 이 남자. 그러니까 밸런스가 있더라고요. 멋있다. 안 오른 게 많진 않아요. 하나 있다면 삼성중공업, 군함. 삼성중공업만 군함을 생산 안 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보다 선박 제조 능력 2배가 많은 게 중국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는 그 절반이고 일본은 우리나라 절반이에요. 나머지는 배를 생산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배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 셋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군함 생산하는 나라가 중국, 한국, 일본인데 중국은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첩보를 좀 들었더니 군함을 어마어마하게 찍어내고 있어요. 이게 군함 제작이 1, 2년이니까 2년만 지나면 어마어마한 군함이 진수를 할 거예요, 중국에서. 그러면 2년 한 바퀴 돌 때마다 군함이 막 배 단위로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과연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겠죠. 그러면 빨리 군함을 찍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3사 중에서 울산의 현대랑 하나오션 둘밖에 구축함이나 이런 걸 못해요. 삼성은 아예 그쪽을 아예 안 건드렸어요. 그래서 주가를 보면 삼성은 별로 안 올랐고 이 하나랑 HD 현대만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상상이에요. 나중에 이것도 한번 맞춰봅시다. 여태까지 방산 쪽은 제 예상대로 다 됐어요. 그래서 맞추면 한화가 저는 삼성중공업 인수할 거라 봐요. 이야. 왜냐면 삼성중공업 자체 방산 기술은 없어요. 없으니까. 근데 둘 다 같이 거제도에 있어요. 울산은 현대, 하나는 저기 거제. 그래서 지금 시장을 양분했는데 삼성중공업도 같이 거제에 있는데 여기가 컨테이너나 뭐 이런 거 잘 돼서 이렇게 있지만 여기 도크에 그 하나오션의 기술을 넣으면 얘네들 도크 써서 군함 생산 능력이 확 늘어나죠. 이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군함 생산, 미국 군함 생산을 아직 못하는 이유가 그 울산이랑 거제를 미국이 방어할 수 있는 미사일 기지가 아직 안 나와서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만 좀 되고 나면은 미국에서만 군함을 생산해야 된다라는 법이 거제도 울산까지는 미국이 안전을 보장했으니까 여기서 생산까지는 가능하다 뭐 이렇게 법이 바뀔 수가 있겠죠. 예. 그럼 우리나라가 구축함 뭐 저 드론 항모 다 찍어내기 시작하겠죠. 지금 하나오션이 주가가 15,000원이었었나요? 인수 전에? 네. 그때 이후로 지금 85,000원이니까 5배 올랐잖아요. 하나 돈 잘 번다. 엄청났죠. 하나 야구 뒤지게 못해. 그렇게 못하니까. 가난한 일이 됐어 이제. 가난한 회사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한화가 대우조선해양 인수할 때 한화가 돈 벌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 당시 때는. 그때 이거 만약에 인수 안 했으면 한화가 인수 안 했으면 중국에 넘어갔어요. 아하. 그러니까 그 꼴을 못 보겠다 싶어서 그냥 내가 똥 치울게요라고 한화가 인수한 거예요. 근데 그 진짜 신의 한 수였네. 네,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맞았어요. 그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하나라는 기업은 좀 애국 기업인데 그 꼴은 못 보겠다. 그냥 우리가 좀 손해 보더라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인수했던 거였는데 그게 갑자기 러우 전쟁부터 시작해서 판이 다 바뀌어버리면서 이야. 좋은 일 하면 돈 번다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좋은 의도를 했던 게 그렇게 가더라고요. 김승희 회장님 대단하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를 뭐라 했냐면 야구 빼고 다 잘하는 하나라고 이제 했더니 그러니까. 긁혔나 봐요. 그 뒤로 3달 뒤에 류현진 사오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그 이글스 구장 안 오시던 분이 그 다음 해에 이글스 구장을 5번인가 오시더라고요. 잘한다. 대표님 지금 아기도 5살이잖아요. 전 10살이거든요. 공교육이라든지 다른 곳에서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주식과 부동산에 대해서 레버리지라든지 그런 것들 하나 제가 스스로 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가정에서 이렇게 하는 게 쉽진 않단 말이에요. 그쵸, 당연하죠. 그러면 지금 부모님들이 많이 보는데 우리 아이들이 결국에 이제 투자를 피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애들 대상으로 얼마나 많은 임상 테스트를 했겠어요. 경제교육을 했으니까. 임상 테스트. 네, 한 몇 년 했죠, 애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희 반 애들 데리고 주식 투자를 시켰어요. 아 진짜요? 직업도 줬어요. 왜냐면 누구는 뭐 청소, 빗자루, 걸레 있잖아요. 서로 3D로 올라갈수록 월급이 커지는 거예요. 대박이다. 좋은 선생님. 네, 그러면 진짜 기가 막히게 모두가 공평해져요. 야 이런 선생님이 아깝다. 네, 돈을 벌었으면 쓸 수 있는 소비 공간을 줘야 되잖아요. 그 애들이 원하는 게 뭔가 보니까 친한 애들이랑 짝대고 싶어 해요. 아 그죠. 그거를 입찰제로 붙여버려요. 대박이다. 그래서 자리별로 입찰제를 얻으려면 최고가를 써내던가 뭔가 해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애들이 일 말고 좀 돈을 벌 수 없을까? 이러면 이제 잉여 자금이 생기잖아요. 그걸 가지고 주식 투자를 시켰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니? 그러면은 뭐 아이폰이 알람을 깨워요. 그래 애플. 뭐 아니면은 뭐 너희들 신발 뭐 신니? 나이키요. 나이키. 뭐 아니면 너희 뭐 아침에 노래 누구 거 듣니? YG 거요? SM 거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루 일과에 대한 주식들을 다 써줘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뭐 하냐면 주식을 사고 나면 한 달마다 교체를 할 수 있게 허락을 해줘요. 대신 교체할 때 뭐를 봐야 되냐면 어떤 회사가 있는데 뭘 파는 회사입니다 라고 저한테 설명
설명을 해야 오. 교체를 할 수 있게 해줘요. 대박이다. 애들 수준에서는 그 정도면 알면 돼요. 분명 스타벅스라는 회사를 샀는데 왜 이게 갑자기 올랐지? 왜 떨어졌지는 얘네들이 나중에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얘네들이 스스로 찾아보고 고민하는 걸 내버려둬야지. 스타벅스가 이래서 올랐어 저래서 떨어졌어 부모가 이제 알려줘 버리면 얘는 재미를 못 느껴요. 아, 정말 이거 좋은 메시지야. 네. 좋은 주식 사가지고 큰 돈 불려서 이렇게 만들어주길 원하지만 애들한테 제일 좋은 교육은 교육은? 잃고 버는 거를 계속 경험하게 해줘야 돼요. 아. 본인이 스스로 선택했을 때 망할 수도 있고 벌 수도 있다라는 걸 계속 알려줘야지. 자기 선택에 따라서 와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 거구나.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게 경제교육이라는 거죠. 여기서 부모가 너무 많이 개입을 하거든. 욕심에, 자기 욕심에. 아, 그러지 네. 말라. 경제교육 좋아하시는 부모도 너무 많이 개입해버리고 아닌 부모들은 아예 선택 힘도 안 하니까 제가 예전에 용돈 기입장 수업을 하는데 6학년 애들 3분의 1이 수업 불가 선언을 하는 거예요. 아하. 용돈이 없대요 6학년이. 아. 왜 없니? 그러니까 말하면 엄마 아빠 다 사주는데 무제한으로 사주는데 미치겠다. 왜 내가 용돈이 있어야 되냐. 용돈이 있으면 선택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럼 부모들은 애들한테 용돈이고 뭐 필요한 거 무제한으로 내 새끼 이러면서 다 사주고 있어. 그러니까 이 자립심을 완전히 갉아먹는. 그러면서 경제교육을 시킨다? 그럼 얘네들이 이 돈의 소중함을 알고 과연 종잣돈이라 생각을 하고 그렇지. 투자할까? 아닌 거죠. 경제교육 잘못됐네. 잘못되죠. 아니, 저는 어떻게 하냐면 돌잔치 때 돈이 좀 들어왔잖아요. 네, 그거 가지고 뭐 사줬냐면 그날 주식 돌잡이를 했어요. 미국 주식 그 마크들 걔가 심볼들 딱 해놓고 뽑으라 했어요. 애한테. 그렇죠. 애가 딱 하는데 워렌 버핏을 딱 뽑아요. 와네. 그때 6억이었죠. 6억짜리 안 돼. 다시 뽑아 이래가지고 한 주에 6억이거든요. 그거는. 야. 다시 뽑아 이랬는데 얘가 또 워렌 버핏을 또 뽑아요. 이걸로 사자 이래가지고 이제 6억짜리 말고 비주 사서 꽉 채워줬어요. 그 영상으로 찍었어요. 대박이다. 잘못되더라도 네가 보는 거야. 우리 아들이 이제 10살이거든요. 아, 지금 이제 얘 앞으로 주식을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얘가 적어도 테슬라하고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다 알거든요. 애플 이런 거 아니까 그걸로 실제로 네가 사고 그걸 계속 일주일마다 추적하고 같이 그걸로 대화를 좀 해봐야겠어요. 그러면 애들이 또 계속 그럴 거예요. 아빠 테슬라 왜 떨어져요? 그러니까 좋아요. 예, 그러면 다른 걸로 바꿔볼래? 그러면은 기가 막히게 고점 매수 저점 매도를 막 이제 해주면서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예. 근데 교육은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아요. 단순한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우리가 당연한 것들만 해주면 되는데 제가 유튜브 하면서 정말 다행인 거는 유튜브 한다고 또 많은 부자분들이 따로 불러요. 이분이 촬영들을 허가하진 않지만 많이 만났잖아요. 이야기해주세요. 그 에피소드 좀. 보면 네, 어때요? 제가 느꼈던 공통점은 뭐냐면 망한 사람이 더 빨리 성공해요. 네, 이 망한 사람들이 V자로 반등하는 속도가 진짜 빠른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네. 나도 같은 공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들을 보면서 느꼈던 게 처음부터 끝까지 잘한 사람은 없고 오히려 한 번도 실패 안 해본 사람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말 들어 60, 70대에서 실패를 겪으면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 실패를 한 번도 경험 안 하고 계속 성공을 유지하면서 간 사람들이 얼마나 있던가요? 있긴 있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의 성공 업력의 길이가 길진 않죠. 그죠? 네, 그래서 저는 고꾸라질 거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네. 실패랑 시행착오들을 많이 겪으면서 그 자리에 갔던 분 아니에요? 사업의 실패도 있을 수 있고 투자 실패도 있고 건강의 실패도 있고 가족 실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실패든지 간에 그게 이제 도움이 되는 거는 아 내가 완벽한 인간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좀 겸손을 배우게 해주는 사람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면 절제력. 절제력. 진짜 강해요. 저희 주식 스님이 자산이 진짜 많은데 말하지 말라 해서 말을 못하겠는데 수백억 이상입니다. 최소 수백억 이상인데 10억으로 만들었어요. 55세에 15세. 10억으로 아, 지금 시작해서 나이가 한 70세세요? 네, 7주 넘었죠. 네. 그렇게 된 분인데 늦깎이시구나. 근데 생활비 30만 원. 야, 한 달 생활비가. 뭐 오렌 버핏 따라해. 하지 마. 그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왜 그러는 거야, 진짜. 그 30만 원이 뭐냐면 점심값 10,000원씩 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왜 그런가 보니까 도파민의 차이인데 그분은 하루에 주식 평가액에 70억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이런 사람이 도파민이 오늘 내가 뭐 돈페리뇽 200만 원 샴페인 땄다고 도파민이 올라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온 집중을 해야 되니까 나머지들은 되게 심플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럼 이제 성공하려면 하나에 집중해야 되고 내가 막 돈 쓰는 재미라던가 뭐 패션이라던가 이런 거 배우고 뭐 이런 데 시간 쓰느니 지금 해야 되는 사업이나 투자에만 집중하는 게 선택과 집중을. 네, 낫지
낫지 않겠나. 여러 개의 휘둘리면 안 돼요. 야구할 때도 보면 야구 선수들, 제가 야구 많이 했던 사람이니까 느꼈던 게 그 가운데 스트라이크 하나 왜 못 넣나 이러잖아요. 수많은 관중들 함성 들리죠. 야유 들리죠. 그러다 한번 긁히면은 이제 트라이크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고. 네, 근데 사업하면서 마찬가지겠죠. 왜 사업이 안 돼? 막 그러니까, 이러면서 막 조지니까. 잔소리 치고, 막 잔소리 내고. 그래, 그러지 마. 왜 생활비 못 벌어와? 막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삐딱해지거나.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 꼭 해주거든요. 실패가 아니다, 실현인 거다. 언젠간 딛고 일어설 디딤돌 같은 역할이 분명히 될 것이다. 그래서 준비된 자의 기회는 온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 실패라고 나고자 찍지 마라.